암에 대한 모든 것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그 암이 알고 싶다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종양혈액내과 이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출연하는 고대 안암병원의 이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비센트병원의 김현호입니다. 오늘 사실은 유전자 분석 이런 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암 치료에서 어쨌든 항암 치료도 있고 수술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만 사실은 이제까지 설명하고 얘기해 왔었는데 사실은 암이 유전자 분석으로 진단하는 그런 병으로 이제 거의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암 진단 유전자 검사 꼭 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GS 유전자 분석 이런 말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암 진단에 있어서 조직 검사하면 되지 유전자 검사 이거는 왜 하는 건지 꼭 필요한가 간단하게라도 좀 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암이라는 이제 병의 특징이 이제 우리가 세포가 계속 늘어나는 병이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세포가 늘어나고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게 되는 병인데 도대체 이게 왜 늘어나냐 생각해 보니까 세포 안에서 이제 세포가 증식할 때 이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증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비정상적이 된 거죠. 이제 유전 정보에 오류가 쌓이면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이게 암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알게 됐고 그럼 그 특정 유전자 잘못된 오류가 있는 유전자를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약제를 썼더니 잘 듣더라. 이게 표적 치료 이제 시대가 온 거고요. 그럼 그 유전자 오류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의 문제인데 유전 정보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표준 검사는 이제 생거 시퀀싱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우리가 유전 정보가 길게 있으면은 그거의 짝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꿰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꿰서 이제 요 유전자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보는 방법인데 우리의 유전 정보가 일렬로 쭉 세워놓으면 1.8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8m인데 그러면 그 유전자가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핵산이 몇 개냐? 30억 개. 30억 개를 하나하나 일일이 꿰서 이런 하자니,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법을 과거에 계속 써왔다.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이제 이걸 하자니. 그러니까 NGS라는 게 이제 그런 걸 조금 바꾼 이런 거다 이런 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이걸 쪼갭니다. 한 명이 1부터 30억까지 가면 어려우니까 이제 수없이 많이 잘라서 이걸 동시에 한 1000명이 동시에 꿰는 거죠. 그다음에 1000명이 꿰는 거를 이제 합치는 방법. 우리가 이제 대용량의 염기 서열 분석이라고 하는 게 제 정확한 표현인 거죠, 이제. 유전자 이상이 동반된 게 암이다라는 걸 알고 그 유전자 이상을 표적으로 하는 그런 치료제를 써봤더니 되게 많이 효과가 좋다라는 게 알려졌고 사실 과거 한 15년, 20년의 발전은 표적치료제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면역치료제와 표적치료제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였는데 그런 유전 정보가 실제로 치료에서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그 유전자 정보를 좀 한꺼번에 많이 체크하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해졌고 지금 그 방식이 바로 NGS 차세대 염기 분석이라는 거다. 그러니 당연히 요즘은 유전 질환에서 암이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폐암이다 아니면 위암이다 그러면 사실 위암 진단돼서 조직검사에서 암입니다 아니면 생긴 모양으로 봐서는 이거는 거의 암입니다 이렇게 진단되면 몇 기인지 보고 항암치료 합시다 이렇게 치료하던 시대였는데 요즘에 꼭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선생님 혹시 유전자 검사라는 게 왜 꼭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유전자 검사를 이제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걸 표적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긴 유전체 전체에서 그걸 다 검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부만 유전자를 따서 검사를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서 하다 보면은 조금은 더
검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유전자를 동시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NGS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NGS 검사라는 게.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를 해서 저희가 그 검체를 보면은 그 검체를 가지고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조직에서 그 유전자를 뽑아서 자른 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한 60, 70개 이상의 유전자를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은 암 관련해서도 특정 암에 따라서 필요한 유전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암종에 따라서도 이제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그 암종에 따라서도 패널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병원별로도 이제 보고자 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패널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많은 병원들이 아마 한 수백 가지의 유전자들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유전자 패널이라고 하는 그런 세트를 구성을 해놓고 한꺼번에 검사를 하는 방식이 NGS인데 어떤 질환에서는 뭐 폐암 패널, 어떤 질환에서는 혈액암 패널, 어떤 데서는 뭐 폐암 이외에 고형암 패널, 뭐 이런 식으로 기관마다 어떤 패널을 형태를 유전자 개수를 정해가지고 뭐 200개면 200개, 300개면 300개 그렇게 해서 분석하는 구조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쯤 하나요, 이게? 그 본인 비용이? 본인 부담금이 지금 급여가 되는 병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라고 그 정도 보통 하죠? 평균적으로 7, 생각하면 80만 됩니다. 원? 예, 80만 원 전후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기관마다 조금 다르니까. 네, 근데 전 급여를 되는데 한 50% 정도 급여가 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거의 한 18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우리가 보통 암 환자들이 5% 정도만 낸다고 생각을 하면 좀 비싼 비용을 내고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따로 설명을 듣고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주저할 수 있을 것 같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왜 꼭 필요한가 이걸 한번 좀 판단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유전자 정보가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질환 같으면 유전자 분석 NGS를 많이 하겠네요. 어떤 질환에서 선생님은 좀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신지 활용도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표적 치료제로 이제 가장 많은 약제가 개발된 암은 폐암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002년에 본과 3학년 학생일 때 제 친구 엄마가 폐암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설명할 때 3분의 1은 항암 치료하면은 1년 정도 사시고 3분의 1은 효과가 그냥 좀 그저 그래서 또 한 7, 8개월 사시고 또 3분의 1은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어서 3, 4개월 만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세포의 유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설명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중양내과에서 EGFR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하는 임상 연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참여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뇌전이까지 있으셨는데도 4년 이상 사셨거든요. 그래서 EGFR이 있으면 오래 사시나 보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전공의가 됐을 때도 그게 흔하진 않았어요. 그런 유전자 검사를 하고 EGFR을 꼭 찾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새 시간이 가면서 EGFR이라는 놈이 나오더니 알크라는 유전자도 나오고 뭐 로스1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폐암은 국제적인 권고안에서 20개 정도는 해야 된다, 최소한. 왜냐면은 지금 10개 이상 나왔고 곧 데이터가 나올 유전자가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진단 초반에 아예 20개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EGFR 하나 하고 알크 하나 하고 하면은 여기서 10만 원, 여기서 10만 원. 결국에 폐암 환자 같은 경우는 NGS를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다른 암으로 유방암도 치료 약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예를 들면 유방암의 환자 20%가 헐투가 양성인데 헐투라고 하는 유전자가 양성인데 또 위암의 한 10%는 헐투도 양성이고 그렇죠.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대장암은 2%가 또 대장암 양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헐투라고 하는 표적을 타겟으로 이제 약이 하나 개발되면 유방암에서 제일 먼저 좋은 효과가 나오면 위암에도 해보고 대장암에도 해보기 때문에 이게 유전자를 알수록 치료의 기회를 갖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닌가. 다만 이게 모든 암에서 똑같은 유전자가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상 연구를 하지만
어쨌든 폐암이나 또 유방암 그런 암종에서는 굉장히 좀 초반부터 유전자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대장암은 안타깝게도 조직을 얻어서 유전자 검사를 비싼 돈을 주고 해보면 예를 들면 KRAS 유전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유전자가 나오면 이 약을 쓰면 효과가 없다는 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약을 피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뭔가 기회를 얻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그래서 이제 치료적인 도움을 받는 암종은 유전자 검사별로 조금씩 다르고 또 표적이 많이 알려져 있는 암과 아직 안 알려져 있는 암 이렇게 아직은 좀 천차만별로 유전자에 따른 치료법의 속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폐암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폐암에서는 유전자가 표적이 발견되어 있는 게 일단 뭐 10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검사를 최소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따로따로 하려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드는데 한 번에 이 차세대 염기 분석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그거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암종에서도 이 암에서 타겟이 이거밖에 없을 수는 있지만 다른 암에서 밝혀져 있는 표적들의 활용도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다른 암에서도 NGS 분석의 효용성이 확실히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것 같다. 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죠. 어쨌든 그렇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혹시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검사를 하면은 나한테 뭐가 나올까 이제 찾아보는데 맞아요. 예를 들면은 전체 폐암 환자의 EGFR은 35% 정도 나오지만 알크는 또 한 5%. 로스원은 1% 하니까 유전자는 많아졌는데 해당 유전자를 갖는 환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오히려 이렇게 한꺼번에 검사를 하면은 쫙 그 나의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지만 나한테 이 유전자가 있나 없나 봐야지 라고 하나씩 하는 것이 오히려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 효과적으로 좀 좋지 않다. 그래서 표적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은 환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소수의 환자에서 딱 맞는 걸 찾아서 약을 썼을 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결과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도 이런 유전자 검사와 또 치료법의 개발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폐암이라는 게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기의 조직 양이 충분하지 않은 대표적인 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30%에서 발현이 되는 EGFR 검사를 했는데 이게 음성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한 4% 5%인 뭐를 하고 또 1%밖에 안 되는 뭐를 하고 또 0. 몇 %밖에 안 되는 또 뭐 엔트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K 뭐 어쩌고 저쩌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확인하고 싶어도 조직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초반에 유전자 분석을 하면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그런 표적에 관련된 검사를 동시에 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비용이 오히려 조금 많이 들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나한테 필요한 것이 사실은 1%라도 찾아낸다면 그 이득은 사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A라는 유전자 나와서 이런 약을 치료하고 있는 중에 나빠지는 중에 이제 약제 개발이 돼서 다른 임상이 열리면 또 거기 들어가서 그런 치료를 하고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게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초반에 몇 개를 딱 한 다음에 국가와 연구자들이 임상 연구를 많이 만들어서 A 해보고 B 해보고 C 해보는 이런 식으로 이 환자한테 나오는 유전자를 모두 적용해보는 이제 그런 임상 연구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네요. 그러니까 그 환자한테도 혜택이 되고 그 나라의 의료의 발전의 측면에서도 되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전략 같네요. 어쨌든 암 환자의 유전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확보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 환자 스스로에게도 도움될 확률이 있고 그거 말고 조금 뭐 우리 김현호 쌤은 약간 희귀암이나 이런 것들 좀 보고 계신데 거기서는 좀 활용되는 측면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예, 폐암만큼 사실 표적 치료제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요즘 면역항암제 시대에서 이제 종양 돌연변이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에 따라서 면역항암제를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육종 같은 경우에도 좀 드물지만 몇몇 타입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볼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원발불명암 같은 경우에 사실 진단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디서도 진단이 잘안 어디서 되는 생기는지 경우가 모르는 많죠. 경우에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비라프라고 하는 유전자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확실히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진단이 좀 어려운 경우에도 NGS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희귀암이나 원발불명암 같은 경우에서도 진단적 의미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표적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해보는 관점도 네. 있고 실제로는 원발불명암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유전자 분석에서 폐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확인이 돼서 폐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유방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유전자 분석은 지금 현재는 아마 가능하다면 차세대 염기 분석이라는 대규모로 유전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정보로 진단을 하는 추세로 지금은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아까 말했듯이 표적을 확인한다는 장점, 진단적 장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암 치료의 발전에 있어서 어쨌든 유전자 분석 정보라는 게 유전 정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 라는 것을 뭐 지금 말씀하고들 계신데 어쨌든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이 그러면 이런 유전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암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혹시나 뭐 새로운 연구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신지.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 종양내과 의사가 참여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K마스터 프로젝트이고 이제 그 전국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 가운데 고형암 4기 환자들의 10,000명 유전자 데이터를 모은다 하고 하는 취지로 5년간 이제 올해가 5년째로 마지막인데 5년간 참여를 원하는 모든 기관에서 50개 이상의 결국 암센터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더 이상 치료법이 없을 때 우리 조직을 있는 조직이든 새로 조직을 얻어서든 한번 유전체 검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부담 없이 권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환자 중에도 도움을 받은 환자가 44세 남자 환자고 소장암인데 소장암은 사실 너무 빈도가 드물고 소화기암의 2%라고 해요. 그리고 표준 약제 자체도 개발된 게 없고 임상 연구 당연히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저 그냥 소장이니까 대장에 맞춰서 돈도 비급여로 해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환자도 이미 대장암이 하는 치료 다 비급여로 따라서 했지만 계속 병이 나빠지고 있던 차에 새로 조직을 얻어가지고 간에서 막 간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조직을 얻었습니다. 근데 NRE11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유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이렇게 리포트에 나면 우리 막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 NRE11이 뭔가 했더니 이것도 그 유전자가 이제 DNA가 손상됐을 때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복구하는 역할을 못하게 된 거죠.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유전자의 면역 항암제가 잘 들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임상 연구가 있어서 면역 항암제를 지금 2년째 거의 복용을 했는데 이제 뭐 칼시노마토시스, 간전이 이래서 약도 없는 그 젊은 환자가 면역암제 주사 맞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거의 병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봤더니 NRE11이 아주 유명한 유전자였고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환자를 통해서 유전 정보를 알면 유전자 공부를 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 이 K마스터를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의 리포트를 받아보고 또 고민해보고 그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학습이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정보를 모으는 연구가 있었고 그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도움된 케이스를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유전자 정보라는 게 현재 잘 알려진 암에 대해서 유전 정보를 확인해서 적절한 치료를 한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처럼 모르는 질환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이거의 효용성을 좀 찾아내고 연구하고 그래서 새로 적용해서 도움되는 것을 발굴해내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네. K마스터에서 이제 10,000명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 중에 임상 연구가 23개 정도 열려서 조건이 맞으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임상 연구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임상 연구라는 게 굉장히 규정이 또 까다롭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임상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환자는 또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뭔가 괜찮은 유전자가 나왔는데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학회가 우리 코스모 학회에서 2000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제 이런 정밀 의료, 그 다음에 정밀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유전자 정보를 잘 아는 전문가가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병원에 그런 전문가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회에서 전문가들이 백업을 해서 몰레큘러 투머 보드,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모여서 여러 병원의 선생님들이 자기 환자 케이스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약을, 모든 약은 아니지만 또 일부 약 제약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약을 확보한 다음에 이 유전자가 있으니 이 약을 한번 써봅시다라고 해서 같이 결정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100명이 오늘 끝났어요. 1년간 100명에게 약을 정밀 의료 접근에 맞게 해보자 해서 오늘 딱 100명이 끝났는데, 거기서도 뭐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특히 예를 들면 콩팥 기능이 나쁘다, 다중암이라 임상연구에 들어갈 수 없다, 투석중이기 때문에 임상연구 들어갈 수 없다 했던 그 수많은 환자들이 그 약의 혜택을 받아서 이제 그 결과를 또 조만간 발표해야 되겠지만 정말 좋은 결과를 또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제 환자 중에서도 도움받은 환자는 코스모가 뭔지 몰라도 학회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를 이렇게 낫게 해주시다니, 수술할 수 없는 병이었는데 너무 좋아져서 이제 곧 수술을 해서 완치를 앞두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한 그렇죠. 연구를 종양내과 의사들이 이제 학회에서 중심이 돼서 연구 디자인을 했고, 그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일반적인 급여 조건이나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치료하기 어려웠던 케이스들을 모아서 실제 그 연구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를 하고 지금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이 사실은 이 유전자 정보에 관련된 효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사실은 앞서서 홍보하고 다니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의사들이고, 학회가 중심이 돼서 벌써 수년 전부터 유전 정보를 모으는 그런 임상 연구를 했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외국과 콜라보 해가지고 같이 하는 연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시면 아마 저희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정보를 드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이 암에서 차세대 염기 분석이라는 유전자 검사는 비교적 고가이긴 하지만 꼭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도 되겠죠? 네, 암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네. 조만 가까운 미래에 치료적인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정도로 그냥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일반인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나는 평생 동안 몇 %로 무슨 암이 걸릴 확률이 높고, 그러니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암에 안 걸리고 이렇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좀 많은데, 우리가 뭐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현재는 사실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 스크리닝 프로그램 같은 데서 사실은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이거보다 훨씬 고가의 유전자 검사를 권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랑은 좀 차별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암 환자들에서 활용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의 유전자 검사는, 암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씩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모든 암에서 100% 기대 효과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어서 환자랑 상의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아직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했는데 별로 할 거 없습니다. 라고 그런 말 할 설명해야, 때가 많은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네. 있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암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확률이 조금 낮은 경우들도 있다. 그거 설명 듣고 네, 그렇죠. 판단해서 네. 해주시면 되겠다. 네. 오케이. 이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비용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유전자 검사 한번 해서 혹시 새로운 뭐 치료법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될 게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 달 후에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럴 설명해야 때 되는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 지금은 네. 아직은 적용할 만한 표준 치료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잠재적인 유전자 변이가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떤 신약 개발과 연동이 되는지 이제 찾아보겠다. 찾아보겠다. 예, 그건 오케이. 저는 뭐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게 이제 우리가 NGS라는 검사를 하고 나면 실제로 환자들이 도움받는 비율이 한 10%가 되나 마나 한다고 그 돼 정도, 있잖아요. 네. 이제 마침 그 변이가 있고 그 유전자 변이가 있는 임상 시험이 딱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안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나중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약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꺼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담도암이나 이런 거에서는 지금 세포 독성 항암제 몇 가지 빼고는 사실은 쓸만한 약이 이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1차 약제, 2차 약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두 가지 정도 사용하고 나면 쓸만한 약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서 이런 검사에서 다른 암에서 도움이 되는 표적이 발견이 되면 그것이 도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기관에서 임상 연구하는 게 있다거나 이러면 보내드리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미래에 어떤 지금 당장은 도움되는 게 없더라도 어떤 표적이 확인이 되면 미래의 치료에 내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희망을 갖고 검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 것 같죠?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오늘 뭐 질문 있으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그암이라는 곳으로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필요하면 답을 가능한 거 모아서 한꺼번에 답을 해드리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